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의료관계법규 23강에서는 암관리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가고시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서 암관리법이 다뤄지고 있죠. 아마 국시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함께 짧게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장 총칙 목적이에요. 어떤 법이든 목적은 다 중요하죠. 그죠? 암관리법에서 좀 특이한 목적의 부분은요. 암관리법의 목적은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과 진료, 그리고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개인의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특별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예방 진료 연구 그리고 개인의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 이 두 가지 부분이에요.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건강 관련된 그 의료 법률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뭐 감염을 예방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건강보험법을 통해서 재무적인 부담을 줄여줘서 궁극적으로 건강 증진을 이바지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풀이가 되는데 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개인의 고통과 피해. 암에 걸리면 너무 고통스럽죠. 그리고 치료를 받는 것이 힘들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암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질병의 비용적인 부담, 사회가 부담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의 어떤 사회의 노동력을 잃어버림으로써 사회에 손실을 가져오는 것, 이게 모두가 사회적인 부담이죠. 그래서 개인의 고통과 피해 더하기 어디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용어의 정의입니다. 말기 암 환자라는 게 정의가 나왔네요. 그죠? 암 환자, 암관리법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사람이죠. 말기 암 환자, 우리 알고 있죠? 말기 암 환자가 어떤 뜻인지. 적극적인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서 얼마 이내에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 환자를 말한다입니다. 가끔 말기 암 환자의 정의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말기 암 환자가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말기 암 환자는 그러면 이 사람은 치료해도 낫지도 않는데 치료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항상 그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말기 암 환자가 몇 개월 내에 사망을 하더라도 그 사망으로까지 가는 길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고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말기 암 환자 완화 의료입니다.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해주고 덜 고통스럽게 해주고 소중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만약에 종교적인 믿음이 있다면 좀 더 그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말기암 환자 완화 의료예요. 어떤 것들 통증과 증상의 완화를 포함한 이건 굉장히 의료적인 부분이죠.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서 누구를 말기암 환자 본인과 그리고 가족의 말기암 환자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가족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입니다. 자, 말기암 환자 의료 완화 의료란 뭐라고요? 단순히 수술이나 치료만이 아닌 신체적 그리고 심리사회적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누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말기 암 환자랑 그의 가족까지. 이게 바로 말기암 환자 완화 의료의 정의입니다. 기억을 잘 해두세요. 자, 다음 국가 등의 의무입니다. 자, 국가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을 위해서 이 암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국가 등의 의무에서 암 관리의 주체는 누구다? 바로 국가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해서 보는 것들이 항상 뭐가 있죠? 보건복지부가 있었고요. 또 질병관리본부 있었죠. 근데 이거 두 개가 아니라 암관리법에서의 국가의 의무를 가진 사람은 누구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암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암은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활동을 함으로써 암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회적인 활동을 다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국가는 이를 그리하여 암 예방의 날을 지정을 하고 그 활동을 홍보를 해요. 뭐 유방암의 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암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 치료,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매년 3월 21일을 암 발생,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암 예방의 날이 언제다? 3월 21일이에요. 3월 21일. 이거 안 외워지죠? 이거 묻는 문제도 있었거든요. 암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뭐 하기 위해서 암 예방의 날은 며칠인가? 3월 21일인데 321이에요. 자, 암을 예방합니다. 3, 2, 1 시작! 이렇게 해서 암 예방하는 거예요. 3, 2, 1 3월 21일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뭐든 이제 활동을 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죠? 계획을 안 세우고 해도 되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사용해가지고 큰 덩어리로 움직이려면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겠죠. 암에도 역시 암관리 종합계획이라는 거를 수립을 합니다. 암관리 종합계획.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관리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운대요. 그런데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암관리 종합계획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암관리 종합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데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복이 아니죠. 보건복지부죠. 그죠? 복지부 장관이 누구와 함께?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료법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뭐가 이어질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암관리 종합계획이래요. 그러면 이거 세부적인 계획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세부적인 계획은 지자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두두두두두, 시군, 구청장 등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서 암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을 각각 세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국가암관리위원회가 종합계획 세웠으니까 세부계획 세우죠. 세부계획은 누가? 지자체장이 세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특이하죠, 그죠?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국가암관리위원회라는 데 심의를 받는다고 하는데 국가암관리위원회는 뭔가? 다음 장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국가암관리위원회입니다. 암관리 종합계획,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세워진 이 종합계획을 수립 등 암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국가암관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속된 위원회이지만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다? 보건복지부 차관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보건복지부, 아까 위로 한 번만 더 돌아가 볼게요. 자, 암관리 종합계획을 누가 세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운다. 근데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국가암관리위원회 장은 누구다? 보건복지부 장관일 수 있어요?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는 겁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시 우리 암관리 종합계획으로 돌아와서요. 암관리 종합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상황들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 정말 싫어하긴 하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다음 중 암관리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암관리 사업의 목표와 방향, 우리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갈 건지, 암관리 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암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암관리 종합계획으로 수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틀린 보기로 나오는 게 암 발생에 대한 추적 검사, 이건 역학조사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암 발생과 관련된 통계 정보의 수립, 이런 것들은 암 정보 부분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틀린 보기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외우는 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좀 느낌이 다른 것들, 역학이라든지 통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게 오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고르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암관리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암관리위원회가 몇 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세운다. 그런데 지자체장, 특별시도지사 그리고 시군구청장 이 사람들이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위원회장은 누구다? 장은 차관이다. 보건복지부 차관이라는 거.
자, 다음 국가암관리위원회입니다. 우리 아까 위에서 봤죠? 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어떤 심의를 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곳입니다. 이 국가암관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 위원장은 누구누구? 보건복지부 차관이다. 그러면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여기서 하는 일은 국가암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암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연도별 암관리 사업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암관리 사업의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에서 암관리 종합계획과 조금 다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암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으로 예로 암관리 추적에 관한 사항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면 이 추적은 역학조사여가지고 암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그런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암 연구 사업이에요. 암이라는 것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진료비라는 걸 정확하게 책정하기 위해서는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겠죠. 연구를 하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한 문제들은 해결이 될 수 없죠. 그죠? 이제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이제 사람으로서 왜 우리가 이렇게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디선가 그런 글귀를 봤는데 연구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지 못해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것들은 사회의 문제로 거론되지 못한 채 그 문제로 계속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문구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암 연구 사업도 연구 사업을 통해서 암의 근원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죠. 자, 쓸데없는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어쨌든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암 연구 및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암 연구 사업의 주체는 누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그죠? 암 연구 사업의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이 암 연구 사업은 누구한테 수행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지만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너무 바쁘잖아요. 그죠? 이건 명령을 내리는 주체이지 이 사람이 직접 활동을 하는 건 아니죠.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곳,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어디? 국립암센터입니다. 일산에 있죠. 그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 암 연구 사업에 연도별 암 연구 사업 이렇게 있죠? 여러분 문제 나오시면 이제 맞추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암 연구 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암 연구 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 우리나라에 매년 무슨 혈액암이 6,000명이 발생했는데 갑자기 특정한 지역에서 혈액암 환자가 500명이 추가 발생했다. 그럼 뭘까? 그 지역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추적조사 해봐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 추세를 파악하는 거죠. 암 연구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연도별 암 연구사업 과제 공모, 심의 선정, 그리고 암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그 밖에 암 연구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암 연구사업이라는 법령을 통해서 누가 한다? 국립암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국립암센터 한번 둘러보죠. 홈페이지. 국립암센터 일산에 있죠. 그죠? 일산에 이제 거대하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암을 정복하기 위한 이런 예방, 연구, 진료 활동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센터, 병원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암 연구의 수행 및 지원, 암 환자 진료, 국가 암관리 사업 지원, 암 전문가 교육 훈련 이런 활동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진료 방법의 개발 및 보급입니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암 예방 및 진료 방법들을 적극 개발하고 보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암 검진 사업이에요. 암 검진 사업에서도 우리가 조금 암기할 내용들이 있어요. 암은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발견했더니 말기라더라. 그래서 6개월 뒤에 사망한다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지금 이 사람 낌새가 이상하다. 추적 관찰해보자 해서 6개월 뒤에 봤더니 이게 지금 갑상선암 1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암 검진 사업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암 검진 사업의 범위, 어떤 암들을 검진을 할지, 그리고 대상자,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암의 종류, 검진 주기, 연령 기준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요. 이 기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기준 보도록 할게요. 자, 암관리법 시행령이고요. 암의 종류별 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입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잘 해두세요. 자, 암의 종류 뭐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입니다. 무엇이죠? 그죠? 위암, 그리고 간암, 대장암, 대장 꾸불꾸불꾸불꾸불,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경부, 이렇게 자궁의 경부에 있는 경부암, 그리고 폐암, 이렇게 폐암들인 거죠. 여기에서 아마 다 익숙한 암들일 텐데요. 다음 중 이 암관리법에 의해서 암 검진을 받는 암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보기로 갑상선암이 잘 나와요. 갑상선암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갑상선암은 국가 암검진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입니다. 검진 주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암들이 검진 주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가장 짧은 거 간암은 6개월, 대장암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기억해 두세요. 다음 중 국가 암 검진에서 암 검진 주기가 가장 짧은 암은 무엇인가? 간암입니다. 빨리 발생을 하나 봐요. 급격히 진도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6개월 전에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했는데 1년 뒤에 봤더니 갑자기 막 한 3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검진을 하고 있고요. 대장암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뭔가 문제 있으면 1년마다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연령 기준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연령 기준, 암이라는 거는 뭔가 세포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새 거일 때는 사실 문제가 잘 안 생기는데 오래 쓰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정확히 입증되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떠돌아다니는 말로 인간이 너무 오래 살아서 암이라는 병이 생긴다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 검진은 젊은이들은 하지 않아요. 40세 이상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만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여성, 성인 여성이죠. 20세 이상 여성에서 연령 기준이 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40세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50세 이상 남녀 대장암 1년마다 그리고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녀 중에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거는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이고요. 54세 이상 74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폐암 연령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다음 중 암 검진에서 연령 기준이 가장 낮은 암의 종류는 무엇인가? 그러면 20세인 자궁경부암이죠. 그죠? 그리고 다음 중 국가 암 검진에서 연령 기준이 가장 높은 암 검진은 무엇인가? 54세 이상 74세 이하인 폐암인 거죠. 그죠? 왜 74세에는 74세 이하로 해놨을까요? 이거 역시 제 생각이긴 한데요. 폐암은 발생하면은 좀 이렇게 사망 확률이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74세 이상이 되었을 때 발견했을 때는 사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발견해서 수술하는 것이 더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썩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54세 이상에서 74세 이하로 연령 하한선을 정해두었습니다. 자, 암 검진에서 여러분들 암의 종류 그리고 검진 주기 중 특별한 것들 연령 기준에서 좀 특이한 것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랄게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암 검진 사업에서 우리가 11조의 2항까지 봤고요. 3항 암 검진 및 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요. 자, 4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 검진을 받는 사람들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거의 전부인 거죠. 그죠? 암 검진을 받는 전 국민들에 대해서 이 예산을 지자체의 예산 혹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암 검진 사업에 의한 암 검진은 국가에서 비용을 예산으로 내어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왔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혹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암 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제가암 환자 관리 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 환자에 대해서 제가라는 게 집에서 머물면서 암 관리를 받는다는 거죠. 가정에서 치료받거나 요양 중인 암 환자에 대해서 이러한 제가암 환자 관리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암 환자에 대한 통증 관리, 완화 의료, 간호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 방문 사업. 간호사들이 가정 방문을 해서 뭐 통증이 있다면 통증 조절을 해주고 완화 의료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제가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가족들이 간호를 보통 많이 하니까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보기에서 이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기를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양관리, 운동지도 등 건강증진, 불안, 우울 상담 및 정서적 지지 이 내용들이 다 여기 1번 1항 2항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이런 약간 비슷한 느낌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암 환자 관리 사업이라는 거는 암을 가진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고 집에 계신데 간호사를 파견을 해서 이 사람이 잘 요양을 하고 치료 과정을 이제 약을 잘 드시고 건강하게 암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들은 다 옳은 보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당연히 의사의 처방이 없는데 무슨 뭐 치료를 했다든지 뭐 수술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말도 안 되겠지만 뭐 통증 관리, 완화 의료, 상담, 교육 이런 내용들이 다 제가암 환자 관리 사업에서 시행하는 내용들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13조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관리를 열심히 하는 만큼 암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암 관련해서 진료비를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조의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보건복지부 아니고요. 돈 보태주는 사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암 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서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2항 바로 이어서 볼게요.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 암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병원에 계세요. 그럼 신청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가족과 같은 대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직접 관할 보건소장에게 가서 지원 신청을 해야 해요. 우리가 이런 암 진단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진료비 지원을 받기 원한다라는 거를. 자, 다시 한번 아래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돈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떤 돈? 원래 가지고 있던 예산 그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는 돈을 사용을 하고요. 이 돈을 받기 위해선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된다?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제14조 암 등록 통계 사업입니다. 암이라는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이 질환의 어떤 변화 추이라든지 뭐와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겠죠?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 발생 및 치료와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해서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 등록, 관리, 조사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것이 이름이 뭐다? 암 등록 통계 사업입니다. 우리 보건학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암 등록이라는 과목을 따로 공부하시죠? 왜냐하면 이 암 등록 통계 사업을 하기 위한 국가에서 지정을 받은 그 병원들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반드시 채용을 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암등록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죠? 자, 암등록 통계 사업에 대해서는 이 보라색으로 표기된 정의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암 정보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일을 시행하지만 이 일을 직접 하는 사람은 누구? 국립암센터입니다. 우리 아까 국립암센터 앞에서도 한번 만났었죠. 자, 여기 제가 밑에 필기를 해 두었는데요. 암연구사업, 제9조에 있는 암연구사업, 그리고 제15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암정보사업 이 두 가지가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휘를 하지만 실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어디다? 국립암센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암정보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암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그리고 국민에 대한 암 정보 제공 및 상담, 암에 대한 교육 자료 개발 및 교육 및 홍보, 그리고 그 밖에 암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입니다. 암 연구 사업에서는 연구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나왔을 거고요. 암 정보 사업에서는 정보 데이터베이스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다음 중 암 정보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암 연구 사업의 내용이 아닌 것은 모두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연구라는 단어, 정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 나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역학조사입니다. 역학조사는 유일하게 질병관리청장이 담당을 해요. 우리 감염병에서도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핫 이슈인 사람이었잖아요. 감염병에서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이 하듯이 암관리에서도 이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의 한 가지 파트로 암과 관련된 역학조사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암관리에서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주체자는 누구인가?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 아니고 질병관리청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장입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제2절 암 연구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요.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뒤쪽에 내용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우선 이걸 1교시로 마무리를 하고 2교시에 이어서 우리 암관리 제3절 중앙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및 지역암센터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